안녕하세요. 2주차 세 번째 강의, 품질 기록과 같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제조업에서의 AI 업무 자동화 사례를 좀 먼저 살펴보고요. 이것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알아야 우리가 배우는 쓸모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AI 도구를 활용한 반복 업무 자동화를 해볼 건데 AI를 활용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도움을 줄 뿐이지 업무 자체를 완벽하게 자동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려면 시스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세미 자동화의 느낌으로 저희 간단한 몇 가지 자동화 기능들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 자동화는 코드 기반이지만 우리 코드 없이 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매일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플로우 정도까지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제 AI 업무 자동화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이 보다 보면 계속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한 곳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업무 자동화를 이룩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효율을 향상시켰다, 문제를 감소시켰다 이런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렇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한다거나 보고를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 업무 자동화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제는 다 다른 걸로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BMW에서요. 조립 완료 차량의 최종 품질 검사 항목을 선정하고 순서화하고 기록하는 걸 AI가 차량별로요. 자동 생성 및 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차량이 추가되더라도 AI가 검사 항목 자체에 대해서 선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는 대체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요. AI가 했다라는 건 기존에 원래 있었던 것들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변동성에 강합니다.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 상황에 부합하는 것들을 골라줄 수 있도록 해요. 그러나 여기서도 보시면 어떤 거를 완벽히 판단하는 내용은 없죠. 검사 항목에 대한 것들을 지정해주고 그 로그를 남기고 그 정도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니리버라고 하는 업체에서 AI 디지털 트윈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거죠. 이 디지털 트윈으로 실시간 공장 최적화, 예지 정비, 부품 3D 프린팅, 연계 등을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생산성이나 품질, 안전 성능과 효과를 동시에 다 끌어올렸다라고 해요. 이 디지털 트윈이 우리 현재에 있는 이런 공장을 그대로 가상 환경에다가 복제해 놓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큰 도움이 되냐면 우리 여기서 파이프라인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업무 자동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여기에 AI, 인공지능이 도입되었잖아요. 그럼 어쨌든 얘를 쓰기 위해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얘가 학습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할지 알아야 할 수 있다고. 가상의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그 환경 안에서 얘를 학습시킬 수 있겠죠. 그걸 바로 실제 환경에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LG 이노텍의 사례입니다. 정밀 부품 대량 생산 공정에서 기존 룰 베이스 검사를 AI 비전으로 대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무인 자동 검사 체계를 구축했고 이것 덕분에 설비당 도입비를 3~4배 수준으로 절감했으며 고정밀 결함 검출을 확보했다라고 해요. 룰 베이스 검사라고 하면요. 이 룰 베이스 자체가
AI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주 이야기가 됩니다. 룰이라고 하는 게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걸 하게 해. 이거면 이렇게 처리하게 해. 라고 해서 우리가 규칙 기반으로만 동작하게 했던 걸 이제 AI가 대체하게 하는 거예요. 규칙 기반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을 했어도 법령으로 지정해서 처벌하는 내용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죠. 법이 정해져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늘 예외라는 게 존재합니다. 룰 베이스는 정해진 것만 처리할 수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고정밀 결함 같은 것들, 우리가 예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잘 못했어요. 네, AI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학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대처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 사례, 요 정도 있고요. 저희가 자동화 실습을 좀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도구들을 사용해 볼 건데요. 실습 시나리오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금일 새롭게 발생한 설비 데이터를 기존 엑셀 파일에 추가한다. 그리고 엑셀 VBA를 통한 요약 데이터를 생성한다. 연동된 파워비아이의 대시보드를 확인한다. 대시보드 캡처를 토대로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입니다. 즉, 우리가 공장에서요. 대충 이렇게 공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우리가 쫙 받아가지고 오겠죠? 어떤 정형 데이터의 형태로. 여기는 뭐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이 관여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받아온 얘 안에서요. 이게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저희는 좀 볼 건데 VBA라고 하는 걸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계들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요. 대시보드를 만들 거예요. 파워 BI로. 그러면 얘를 이제 대시보드를 스크린샷 할 수 있잖아요. 그 스크린샷에서 나온 이미지를 가지고 보고서 초안 써달라고 챗GPT한테 요청하는 구조예요. 우리가 1일 점검 보고, 뭐 1일 업무 기록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는 과정이죠. 그것을 그리고 누적되는 내용도 있죠. 막 전월 대비, 전일 대비 이런 것들을 써야 되면 데이터를 쭉 누적해 나가면서 같은 작업들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완벽한 자동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 오는 것부터 해서 쭉 자동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아키텍처 플로우까지는 우리 학습단에서 구성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이 통계치를 내는 거 자동화 한번 해보고요. 이 통계치를 내는 게 결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되면서 얘가 계속 바뀌는 것도 볼 거고요. 여기 썼던 이미지를 가지고 보고서 생성이 자동화되는 것처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엑셀에 VBA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약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사용해 볼 건데 이 VBA가 무엇이냐?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라고 하는 것의 약어입니다.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내장된 자동화 언어예요.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코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코드 없이 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비주얼 베이직을 배우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유능한 챗GPT가 있어요. 이 챗GPT를 통해서 이 VBA에 해당하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쉽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BA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놓게 되면요. 우리가 매번 반복하던 이 작업을 한 번의 클릭만 가지고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써볼 순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챗GPT 쓴다고 했죠. VBA 코드를 생성할 거고요. 이 VBA를 삽입해가지고 그 삽입한 걸 단추 클릭 한 번으로 진행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올
예시입니다.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 그 VBA를 실행시키기 위한 단추가 하나 있고요. Summary Report라고 해서 요약 정보를 이렇게 쭉 테이블 형태로 반환하도록 VBA 스크립트를 작성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VBA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챗GPT부터 준비해 주겠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마친 상태고요. 저번 시간에 화면에서 봤던 캡처와 똑같죠? 제가 최근에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 열어보면 내역들 있고요. 제가 엑셀 함수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뭔가 물어본 내용들이 쭉 남아있고 이렇게 새로운 채팅을 시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르를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대뜸 VBA 스크립트 작성해줘 라고만 하면 얘가 뭘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엑셀 파일, 즉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파일 자체는 제가 생성한 파일이라서 유출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파일을 통째로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도 기업 내부에 있는 파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 내부에 있는 모델, 기업 내부에 있는 챗봇 이런 걸 쓰신다면 파일을 그대로 넣으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그런 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테이블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챗GPT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는 엑셀 파일을 통으로 줄 거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 안에는 어떤 시트가 있어 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기록 1일 점검 표용 요약을 자동 계산하는 VBA 코드를 만들어줘가 저의 요청입니다. 근데 밑에 조건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설명이 쭉 있죠. 로우 데이터 시트에는 데이트 라인 뭐뭐뭐뭐가 있어. 요게 지금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 파일을 통째로 주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넣어놨지만 파일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 컬럼들이 각각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이 VBA 스크립트를 통해서 서머리 시트를 만들어서 B2에서 B13 영역에 자동 요약 결과를 기록하고 싶다고 했고요. 요약을 계산해서 A열 첫 번째 로우에는 라벨, 즉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B열에는 값을 기록하도록 해달라고 했고 기록 요약할 값은 내가 가진 데이터 컬럼, 즉 여기 들어있는 컬럼을 토대로 이것들을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쓰려면 이것이 뭐에 해당하는지 계산식이나 설명이 같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요. 제가 컬럼명도 영어로 줬고 계산해야 되는 것도 영어로 이름을 줬기 때문에 얘도 사전학습한 내용 안에서 이 정도는 유추해서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넣어줬고 실제 조금 더 정확하게 VBA 스크립트를 만들려면 설명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VBA는 매크로 버튼 하나로 동작하도록 해달라고 했고요. 형식 불일치와 같은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실행되게 작성해달라는 조건, 그리고 완성된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을 수 있도록 전체 VBA 코드를 제공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우리의 챗GPT에게 붙여넣어서 줄 거고 이때 엑셀 파일을 같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Manufacturing Raw Excel XX 파일도 같이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요, 저희는 그대로 복사해다가 VBA 스크립트로 자동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넣어줬던 이 엑셀 파일을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상단에 있는 메뉴에 해보시면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VBA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개발도구 탭이 필요한데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서 이 개발도구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럼 나타난 이 개발도구 탭에서 먼저 그 매크로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가장 왼쪽의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요렇게 비주얼 베이직 for applications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뜨고요. 자, 여기에서 삽입에 모듈을 클릭해서요. 모듈을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아까 복사했던 VBA 스크립트 있죠? 그걸 그대로 넣어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저장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엑셀 파일이 엑셀 XX라서 매크로를 저장할 수 없는 형식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아니요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파일 형식을 엑셀 문서 말고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지정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매크로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저장해 놔야 하기 때문에 파일 형식 변환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넣어주셨으면 이 창은 이제 닫아주고 아까 개발도구 탭에서 삽입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얘는 독특하게 버튼이라고 이름이 안 붙어 있고 단추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단추를 하나 선택해서 이쪽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단추의 이름이 될 애를 하나 넣어 줄게요. 요약본을 만들 거니까 요약이라고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이때 연결될 매크로를 요 update summary from row로 넣어주겠습니다. 요게 저희가 아까 그 스크립트에 지정되어 있는 매크로의 이름이에요. 원래 저기서 되는데 안 되면 이름을 바꿔주면 되니까요. 요약으로 이름을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추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포인터 형태로 바뀝니다. 요 요약을 클릭해 보면요. 시트 서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서머리 시트가 생성되면서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만들어준 스크립트에는 서머리 시트를 자동 추가하는 기능이 안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머리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 다시 클릭했더니 서머리 시트 updated with English labels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머리 탭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이런 리포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방금 예외 상황이 발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을 몰라도 VBA 스크립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얘가 저런 조건들을 걸어도 가끔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비주얼 베이직을 배워야겠네 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배우는 것이 좋으니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VBA 코드를 수정해줘.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면 챗GPT가 코드를 수정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던 오류 상황은 서머리에 넣게 했는데 서머리가 없었던 거라서 그냥 보고 추가를 해준 거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 챗GPT 잘 쓰는 방법도 뒤에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머리 리포트가 VBA를 통해서 완성됐고요. 이렇게 완성된 걸 토대로 저희는 대시보드를 그려볼 겁니다. 파워 BI 대시보드를 그려볼 건데 요소가 좀 많아서 제가 이번에는 미리 좀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 놨는데 현재 연결한 데이터는 삭제해 놨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상태라 저희가 지금 생성한 이 파일과 다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엑셀 통합 문서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방금 편집했던 이 파일을 선택해 줄 거고요. 처음부터 대시보드를 만든다면 엑셀 시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로우 데이터와 서머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올 거고 얘가 지금 보시면 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열에 대한 게 지금 다 데이터로 인지가 돼요. 근데 저희가 실제 사용할 데이터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고 이 데이터를 이 이름으로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변환 처리를 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데이터는 형식이 정상적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서머리는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단에 변환 탭을 클릭해서요. 행렬 바꿈을 먼저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각 컬럼에 대한 걸로 행렬의 위치가 바뀝니다. 현재 값으로 들어있던 얘도 행에 포함된 값이었기 때문에 두 줄이 값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각각의 값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서 닫기 및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로우 데이터랑 서머리가 불러와질 거고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로우 데이터와 서머리는 모델에서 삭제 처리해 줄게요. 그러면 요 요소들이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걸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데이터만 쭉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채워 넣어줘야 되는 건데요. 우리 가장 앞에 있었던 요 카드에 대한 게 평균 온도를 갖고 있었던 애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서머리 쪽에 있는 average temperature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제거하고 다시 연결해서 이 평균 온도 넣어주게 할 거고요. 제목은 제가 이렇게 세팅해놨던 것이 있어서 서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있던 카드는 평균 압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데이터를 제거하고 average pressure 채워 넣어서 평균 압력을 넣어줄 거고요. 세 번째 있던 카드는 평균 진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average vibration 선택해서 이렇게 평균 진동 잘 나오게 해줄 거고요. 네 번째에 있던 카드는 평균 불량률이었습니다. 여기도 데이터 필드를 average defect rate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왔던 애도 지금 카드인데요. 이 카드에 들어있던 건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받아온 값들 중에 overall status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overall status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 판단에 대해서만 서식이 아까 좀 걸려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각적 요소에 대한 속성을 좀 정비를 해줄 건데요. 크기 및 스타일에서 우리 배경의 컬러를 해결해 줄 건데 얘도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나오죠. 원래 이 속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요 overall status 필드를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노멀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생성할 당시에 종합 판단을 내려서 노멀 또는 워닝 이런 걸로 바꾸게끔 해줬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노멀이라고 하고 초록색을 하나 설정해 줄게요. 초록색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초록색을 하나 추가해주고 새 규칙을 추가해서 여기서 보이진 않겠지만 워닝을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요. 이 오버올 스테이터스 값에 따라서 배경색을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서식 하나 걸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차트들이 지금 4가지 들어있었는데요. 데이터가 다 없어서 문제죠. 얘 먼저 수정을 해줄게요.
요게 지금 도넛 차트로 들어가 있던 애입니다. 설비별 평균 온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비별 평균 온도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범주에다가는 로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머신 추가를 해줄 거고요.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템퍼레이처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비별 평균 온도 보여질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얘도 이 항목 수정을 해보면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꺾은 선 차트로는 일자별 평균 불량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이니까 X축에 데이터를 넣는데 이 데이트로 일자별로 이어질 수 있게끔 설정 하나 해주고요. 이건 앞에서도 해봤죠. 그리고 Y축에서는 평균 디펙티드 레이트를 잡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디펙티드 레이트를 넣어주시고 요약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점도에 대한 거. 산점도 요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산점도는 보통 두 축을 놓고 상관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게 됩니다. 산점도를 토대로 불량률과 진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X축에는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주고요. Y축에는 디펙티드 레이트를 넣어서 불량률과 진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데 이때 범레이에다가 라인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라인별로 진동과 불량률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줬어요. 마지막에 있는 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는 라인별 평균 불량률 비교를 볼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라인별이니까 X축에는 라인, 그리고 Y축에는 디펙티드 레이터를 반대로 넣어줘야 되죠? 라인, 디펙티드 레이트를 Y축에 넣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라인이 지금 개수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가 좀 지저분하니까 XY축을 바꿔줄게요. 얘가 지금 누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라인별 불량률 평균을 보여줄 수 있게 요약도 평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연결을 쭉 바꿔줘 봤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만들어줬던 대시보드와 동일한 형태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작업을 마친 엑셀 파일 로드해서 데이터 변환 적용한 건 아까 서머리 때문에 그랬고요. 필요한 항목과 속성 설정을 해가지고 대시보드를 구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챗GPT 보고서 초안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도 지금 경계가 잘 안 보이니까 살짝 나눠보면 여기 요만큼이 제가 보낸 질문이고요. 요게 GPT가 만들어준 응답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시보드를 캡처한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프롬프트 잘 쓰는 법은 뒤에서 얘기해보자고 했잖아요. 제목 들어가 있고 입력 자료 들어가 있고요. 요청해서 뭘 작성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형식을 구성해서 줄 수 있도록 제약 조건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초안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어 나올 거고요. 저희는 이 과정을 자동화한다고 해서 전체 자동화는 아니지만 이 대시보드에 연결해 놓은 엑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이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대시보드 업데이트만 한번 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새로운 날짜로 들어온 새로운 데이터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새로 받았다 치고 여기 우리 원래 지금 대시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엑셀 파일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추가해 줬으니까요. 이걸로 서머리를 바꿔줘야 되겠죠.
위쪽에 있는 아까 만든 단추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서머리 내용을 바뀌게 해주시면 여기 날짜 바뀌어 있는 걸로만 봐도 새롭게 서머리가 생성된 거고요. 대시보드로 돌아가셔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새로 고침이라고 해서 최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큰 차이가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데이터를 각각 가지고 왔고 이 뒤쪽에 보시면 11월 12일에 해당하는 데이터까지를 추가해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바꿔본다면 이 대시보드에서 보여지는 내용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변경되어 보이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시 이걸 스크린샷해서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와 함께 챗GPT에게 보고서 초안 요청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학습 점검 퀴즈 함께 해보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고 오늘의 학습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VBA 매크로 자동화와 관련해 가장 적절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AI 모델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스크립트 언어는 맞는데 AI 모델 학습이 아니라 엑셀 업무 자동화를 위한 거였죠. 틀린 말이고요. 두 번째, 엑셀 내의 작업을 버튼 한 번으로 반복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화 언어이다. MS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화 언어.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파워 BI에서 대시보드를 배포하기 위한 서버 설정 스크립트이다. 여기에서부터 틀린 말이죠. 틀린 말 되겠고요. 네 번째, 챗GPT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그래프로 변환하는 기능?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챗GPT를 이용해 파워 BI 대시보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때 필요한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입니다. 파워 BI 대시보드 이미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크린샷 이미지 필요하겠고요. 보고서에 포함하고 싶은 요약 기준이 있어야 보고서를 생성하라고 하겠죠. 세 번째, 로우 데이터에 전체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살짝 애매해요. 네 번째, 만들어야 하는 보고서의 형식 알려줘야 만들어주겠죠. 자, 3번은요. 일단 답은 3번인데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통해 보고서에 넣고 싶은 내용들은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뭔가 평가된 정보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본 데이터 전체를 다 넣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자동화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얘기합니다. 자동화 프로세스에서는요.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같은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 방법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매일 로우 데이터와 서머리의 파일명을 바꿔서 저장한다. 안 될 일이겠죠. 파일명이 매번 바뀌면 우리 이 파일에서 이렇게 자동화하도록 해놨는데 변경됐으니까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없게 되겠죠. 두 번째, 서머리 시트의 위치를 날마다 원하는 위치로 바꿔서 가독성을 높인다. 아니겠죠. 이것도 고정되어 있어야 우리가 매번 같은 작업을 반복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로우 데이터 구조를 항상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래야 같은 작업이 수행되겠죠. 네 번째, 파워 BI와 엑셀을 필요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저장한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자동화 작업에서는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동화는 데이터의 구조나 형식이나 다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일정해야 정상 동작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 한번 살펴봤고요. 코드 없이 VBA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VBA는 자동화 언어라서
코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쨌든 코드 없이 AI를 활용한 반복 업무 효율화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실무 적용 팁은 이번에도 다양한 일일 보고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플로우를 검토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수동으로 바꿔줘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도 강조를 해놨죠. 우리 내부 자료의 유출 언제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업무 자동화의 내용 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 AI를 활용해서 현장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을 받는 내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